아줌마, 여기가 시장 바닥입니까? 당장 내려와요.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 앞 낡은 꽃분홍 상의에 몸빼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전대를 찬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에 흙 묻는 거 아니야? 클래식 경연 수준 떨어지게 진짜. 수백 개의 멸시 어린 시선이 모두 여자를 향한 그때 여자는 장사일에 투박해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진짜 음악이 뭔지 내 잃어버린 40년의 삶이 대답할 겁니다. 그날 콧대 높던 클래식의 오만한 권위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4시 캄캄한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희망시장에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녹슨 차문이 열리고 올해로 63살이 된 오말순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뽀글뽀글하게 단단히 말아올린 파마머리에 물이 쏙 빠져버린 낡은 꽃분홍색 등산복상에 그리고 쪼그려 앉아 일하기 편하도록 넉넉하게 입은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허리에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겉면이 반들반들해진 두툼한 전대가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죠. 말수는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인 남성 혼자 들기에도 버거운 흙 묻은 배추 상자와 커다란 무상자들을 하나둘씩 시멘트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겉잎을 떼어내고 무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는 말순의 두 손. 굵은 마디마디와 손바닥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두꺼운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손끝이 쩍쩍 갈라져도 그저 반창고를 대충 칭칭 감아둘 뿐이었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살아온 결혼 후 40년간 고된 세월의 눈물겨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장화를 질끌 끌며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시장에서 20년 넘게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65살 김봉구였어요. 무뚝뚝하고 걸걸한 성격으로 소문난 봉구는 말순의 가게 앞에 멈춰 서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오말순, 너 오늘 배추 꼬라지가 왜 이래? 시들시들한 게 영 파이네. 장사 하루 이틀 해. 정신 안 차릴래. 말순은 굽혔던 허리를 펴며 지친 내색을 지우고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봉구 오라버니, 오늘따라 물건 떼오는 게 영 시원찮았네요. 미안해요. 싼값에 줄 테니 한 상자 가져가요. 봉구는 혀를 찢찢 차면서도 젖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말순의 주머니로 툭 던지듯 찔러 넣었습니다. 돈 여깄다. 날도 추운데 어여 들어가서 따뜻한 물이나 마셔. 다 늙은 게 궁상맞게 입술이 파래가지고 원. 말로만 툴툴거릴 뿐 봉구는 무거운 배추 상자를 번쩍 들어 자신의 생선가게 쪽으로 휙 가져가 버렸습니다. 새벽마다 벌어지는 두 사람의 옥신각신은 시장의 흔하고도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10수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 억척을 떠는 말순의 서글픈 사정을 시장 상인들 모두가 뻔히 알고 챙겨주는 것이었죠.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골목이 시끌벅적해질 무렵 말순은 옆집 과일가게 할머니에게 잠시 자리를 부탁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요양병원이었어요. 특유의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무겁게 내려앉은 6인실 병실의 가장 안쪽 구석 자리. 그 좁고 답답한 침상에는 말순의 남편 최기태가 하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기태가 저렇게 차가운 병상에 누워 지낸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과거 IMF 시절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가장으로서 뭐라도 해보겠다며 10여 년간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며 막리를 하던 중 건설 공사장에서 끔찍한 추락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오랜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긴 병상 생활 탓에 상체의 근력마저 모두 빠져나가 버려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이불조차 제대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쇠약한 몸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대야에 담아온 따뜻한 물수건을 꽉 짜서 남편의 앙상해진 팔과 굳어버린 발끝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침상 옆 서랍장 위에는 붉은색 독촉 도장이 쾅 찍힌 이번 달 병원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죠. 가슴 속에서 뜨겁고 무거운 한숨이 절로 솟구쳤지만 말수는 겉으로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애써 덤덤하고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나 구청에 가서 상인 대출 서류 좀 내고 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점심 거르지 말고요. 기태는 말순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선 말순은 구청 민원실로 향하는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맨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겨울 풍경을 바라보던 참이었습니다. 버스가 붉은색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멈춰 선 길가. 낡은 상가 건물 2층의 피아노 학원 창문 너머로 부드럽고 맑은 피아노 선율이 우연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롱한 건반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던 말순의 굳은 손가락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머릿속으로 40년 전 그토록 눈부셨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0년대 20살 무렵의 말수는 지역 명문 음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당당히 입학할 만큼 뛰어난 피아노 유망주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도 오직 짐승 같은 연습량으로 읽어낸 성과였죠. 검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건반 위를 한 마리 새처럼 날아다니던 말순의 두 손은 그 누구보다 희고 고왔습니다. 하지만 피땀 흘려 일궈낸 아름다운 꿈은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몹시 완고하고 가부장적이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여자가 얌전히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어딜 밖으로 나돌아다녀. 당장 그 시끄러운 짓거리 그만둬라. 매일같이 쏟아지는 서슬 퍼런 호통 앞에서도 말수는 건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기태는 아내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기태는 시어머니의 핍박에 동조하며 그저 비겁하고 매몰찬 말로 아내의 간절한 꿈을 주저앉혔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제일 좋은 하얀색 피아노로 사줄게. 지금은 그냥 집안 시끄럽지 않게 어머니 말씀 들어. 결국 말순이 그토록 사랑했던 피아노 뚜껑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남편의 해고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락사고까지 터지면서 피아노라는 단어는 말순의 인생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어느새 버스가 구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화들짝 깨어난 말순은 서둘러 구청 민원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팍팍한 영세 상인들의 숨통을 그나마 틔워주는 소상공인 대출 연장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딱딱한 표정을 한 창고 직원의 무미건조한 설명에 따라 서류 이곳저곳에 붉은색 지장을 꾹꾹 눌러 찍고 나니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뼛속까지 시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복잡한 절차를 마치고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구청 복도를 힘없이 걸어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딱 붙은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구청 복도 한쪽 벽면에 길게 마련된 커다란 게시판. 수많은 낡은 전단지들 사이에서 화려한 금빛 테두리가 둘러진 커다란 포스터 한 장이 말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포스터 한가운데에는 짙은 갈색에 반짝이는 피아노 건반이 참으로 우아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굵고 큼직한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1회 전국 시니어 아마추어 음악 콩쿠르. 60살 이상의 숨겨진 열정을 가진 분들을 모십니다. 말수는 마법에라도 단단히 홀린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 포스터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니어 콩쿠르. 오직 나이가 60이 넘은 어르신들만 참가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포스터 아래쪽에는 화려한 손가락 기술이나 완벽한 기교보다는
연주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깊은 이야기가 담긴 풍부한 표현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안내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죠. 그 짧은 문장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읽어내려가던 말수는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낡은 등산복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화려한 무대는커녕 당장 내일 새벽에 팔아야 할 배추 가격을 걱정해야 하고 남편의 밀린 병원비를 계산해야 하는 초라한 처지였습니다. 손가락은 마음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을 만큼 뻣뻣하게 굳어버린 지 오래였죠. 하지만 포스터 속에 그려진 피아노 건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순간 결혼 후 40년이라는 길고 캄캄한 세월 동안 늙은 가슴 밑바닥에 꽁꽁 숨겨두고 애써 죽여왔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훅 하고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고달픈 아내로 또 며느리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껍데기처럼 살아왔던 63살의 오말순.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더니 이내 심장이 쿵쿵쾅쾅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포스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허공으로 거친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뭉툭한 손가락들이 마치 눈앞에 진짜 피아노 건반이 놓여있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모진 세월을 숨죽여 참아왔던 늙은 소녀의 작은 날갯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고 허름한 단칸방에 돌아온 말수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낮에 구청에서 보았던 피아노 콩쿠르 포스터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맨 밑바닥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종이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겹겹이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빛바랜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년 전 대학 시절에 쳤던 낡은 피아노 악보였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는 다해져 있었지만 말순의 가슴은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낮, 장사를 대충 마무리한 말순은 어제 버스 안에서 우연히 들었던 피아노 소리를 따라 동네 상가 건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자 은빛 피아노 학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학원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에 놓인 피아노 앞에는 단정한 옷차림을 한 중년 여성이 앉아 건반을 닦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피아노 학원의 원장인 서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본래 피아노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던 명문대 음대 교수였죠.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일과 커리어에만 너무 깊이 빠져 지내다가 그만 남편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지독한 죄책감은 혜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결국 혜진은 피아노에 대한 애정마저 잃어버린 채 대학 교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이 작은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그저 간판만 달아놓고 아이들 몇 명만 가르치며 무기력하게 조용히 지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촌스러운 몸빼바지에 낡은 전대를 찬 말순을 본 혜진은 길을 묻거나 손주를 등록시키러 온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말순은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악보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좀 많지요?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말순의 두 손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거칠고 투박했기 때문입니다. 굵게 튀어나온 뼈마디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박인 굳은 살. 그것은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고 거친 밭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혜진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님, 피아노를 배우시려는 마음은 참 좋지만 어른들은 손가락 관절이 이미 굳어버려서 건반을 누르기가 무척 힘드십니다. 하지만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낡은 악보를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60이 넘도록
내 이름 석자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시집살이에 생활고에 남편 병원비 대고 빚 갚느라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시니어 콩쿠르 포스터를 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치고 싶어도 치지 못하고 억지로 가슴에 묻어뒀던 그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원장님, 내가 다른 건 안 바랄 테니 이 건반 한 번만 쳐보게 해주세요.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하고 애달픈 부탁에 혜진은 차마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말순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렸어요. 40년 만에 온전히 마주한 피아노였습니다. 말순은 굳어버린 손가락에 힘을 주고 천천히 첫 건반을 꾹 눌렀습니다. 뚱 하는 둔탁한 소리가 학원 안을 울렸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선명한 멜로디와 달리 뻣뻣한 손가락은 자꾸만 건반 위에서 미끄러지고 헛돌았습니다. 박자는 엉망이었고 손가락이 꼬여 이상한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튀어나왔죠.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투박한 손가락 때문에 말순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말순은 결국 엉망이 된 연주를 멈추고 굳은 두 손을 무릎 위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하듯 덤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죠. 나도 한때는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까지 받던 꽤 유망한 학생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도 반대를 하니 억지로 피아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집안 형편이 걷잡을 수 없이 기울면서 파출부의 식당 일에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40년 전 그 고왔던 손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네요. 늙은이가 주제넘게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말순이 낡은 악보를 챙겨들고 쓸쓸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였습니다. 혜진이 성큼 다가와 말순의 거친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말순의 엉망진창인 연주 속에서 혜진은 어렴풋이 듣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엉성한 아마추어의 소음이 아니라 한때 체계적인 훈련을 확실히 받았던 손이 오랜 세월에 녹슬어버린 흔적을요. 전공자의 귀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게다가 낮게 읊조리는 말순의 사연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찬란한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한 여자의 깊은 애환과 뼈저린 희생이 그 울퉁불퉁한 손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늘 무기력하게 죽어있던 동네 학원 원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단단하게 변했죠. 어머님, 예전에 피아노를 전공하셨던 분이니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시면 금방 옛날 실력 돌아올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굳어버린 그 손가락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저랑 연습 시작하세요. 그날부터 말순의 일상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까지는 시장에서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오후에는 요양병원에 들러 남편의 쇠약한 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곧바로 은빛 피아노 학원으로 달려갔죠. 혜진은 말순의 늙은 나이나 딱한 사정을 봐주지 않고 예전의 독사 같은 대학 교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가 말순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말순의 훈련은 화려한 콩쿠르 연주곡이 아니라 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가장 기초적인 한옥 연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버린 근육을 풀기 위해 매일 똑같은 건반을 오르내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어머님, 거기서 박자가 자꾸 빨라져요.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게 똑바로 세우고 깊게 누르셔야 해요. 다시 쳐보세요. 혜진의 매서운 지적이 떨어질 때마다 말순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같은 구간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쳤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관절을 억지로 벌리고 펴느라 손가락은 금세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갈라진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건반을 묻히는 일도 다반사였죠. 하지만 말순은 건반에 묻은 핏자국을 겉옷소매로 쓱쓱 닦아내고는 밴드를 겹겹이 감은 채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노안이 와서 악보의 작은 음표가 잘 보이지 않자 아예 그 수많은 음표의 위치를 통째로 머릿속에 외워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못하겠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 말순의 끈기와 처절한 열정을 매일 옆에서 지켜보며 혜진 역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참된 기쁨, 그리고 피아노를 향한 순수한 애정이 혜진의 상처 입은 가슴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굳은 손가락으로 한마디 한마디 어려운 곡을 완성해 나갈 때마다 혜진의 깊은 죄책감과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2주일 뒤 말순은 구청으로 가서 시니어 콩쿠르 대회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오말순 이름 석자를 써내고 접수표를 받은 말순은 건물을 나와 입구에 서서 접수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순은 40년 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주 뒤, 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시니어 콩쿠르 대기실은 이른 아침부터 곱게 단장한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다들 옷장에 아껴두었던 단정한 양복이나 고운 한복을 꺼내 입고 들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말순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처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새벽 장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곧바로 달려온 탓이었죠. 낡은 꽃분홍색 등산복 상의와 일하기 편하게 입은 펑퍼짐한 꽃무늬 몸빼바지, 심지어 허리에는 장사할 때 매일 차고 다니는 전대까지 그대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대기실 문을 열고 쭈뼛쭈뼛 들어서자 안내를 돕던 구청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식당에서 배달 오셨어요? 여기는 콩쿠르 참가자들만 계시는 대기실이라서요. 직원의 말에 주변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순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아니요. 나도 여기 피아노 치러 온 사람인데. 말순이 등산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참가 접수표를 꺼내어 보여주자 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말순은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못 올 곳에 온 건 아닌지 걱정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피가 나도록 건반을 두드렸던 은빛 피아노 학원에서의 치열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던 서혜진 원장의 단단한 눈빛을 기억하며 말순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드디어 말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진행자의 호명에 따라 말순이 무대 위로 걸어나가자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죠. 말순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나가 무대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은 손가락을 조심스레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말순이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화려한 손가락 기교가 필요하거나 속도가 아주 빠른 어려운 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느린 피아노 소리 안에는 말순이 겪어온 캄캄한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소리로 꿈을 접어야 했던 젊은 날 하루아침에 남편이 해고되며 온갖 험한 일은 다 하고 다닌 서러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삼켜야 했던 눈물, 그리고 피아노를 향한 지독한 갈증까지 그 모든 깊은 애환이 뭉툭한 손가락을 타고 무대 위로 묵직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대강당 안에는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객석 곳곳에서 누군가 훌쩍이며 눈물을 닦아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가 모두 끝나고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자 장내에는 약속이나 한 듯 커다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서혜진 원장도 심사위원들도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을 뛰어넘어 사람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는 진짜 영혼의 소리. 그날 시니어 콩쿠르의 대상은 오말순에게 돌아갔습니다. 말순의 뭉클한 우승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금세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전국 방송의 유명한 클래식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더 하모니의 담당 PD가 말순의 낡은 채소 가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PD는 말순의 연주 실력보다 억척스러운 시장통 아줌마라는 자극적인 겉모습에 더 큰 욕심을 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송 예선전에 꼭 나와주세요. 대신 시청률을 확 끌어올려야 하니까 지금 입고 계신 그 꽃무늬 몸빼바지랑 전대는 텔레비전에 나올 때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이 낡은 옷차림 그대로 무대에 오르시는 겁니다. 고상하고 돈 많은 상류층 아마추어들이 주로 참가하는 텔레비전 오디션 대회.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에 촌스러운 아줌마를 덩그러니 세워 철저하게 화제성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불순한 속셈이었지만 말순은 다시 한번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에 잠시 설렜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PD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이 있는 서울까지 오가며 경연을 치르려면 며칠씩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었죠. 아이고 PD 양반, 내 처지에 무슨 서울 구경을 가고 텔레비전에 나가요. 당장 내일 가게 문 닫으면 우리 영감 병원비는 누가 내고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말순이 깊은 한숨을 쉬며 거절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생선가게 김봉구가 젖은 앞치마를 털며 불쑥 나섰습니다. 야 오말순, 너 미쳤어. 테레비 방송국에서 부르는데 왜 안 간다고 해. 말순이 당황하여 봉구를 말리려 했지만 봉구는 호통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가게는 나랑 여기 떡집 영감이랑 과일 가게 할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다 봐줄 테니까 잔말 말고 얌전히 다녀와. 배추 팔고 무 파는 거 우리가 하루 이틀 해봤어. 남편 병원 심부름도 내가 오토바이 타고 휙 다녀오면 돼. 동네 창피하게 방송국에서 부르는데 거절이나 하고 말이야. PD 양반 우리 말순이 당장 간다고 적어놔. 퉁명스러운 봉구에 쏘아붙이는 말 속에는 깊은 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가와 말순의 등을 토닥이며 든든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평생 집만 짊어지고 팍팍하게 살아온 말순에게 이웃들이 내민 따뜻한 품앗이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말순은 참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거대한 방송국 무대를 향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콩쿠르 우승 상금으로 가장 먼저 밀린 남편의 병원비부터 말끔히 결제한 말순은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보, 나 저번에 구청에서 피아노 쳐서 콩쿠르 1등 했어요. 상금 타서 밀린 병원비 다 냈으니까 이제 돈 걱정 말아요. 그리고 나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에도 나가게 됐어. 이웃들이 내 가게 다 봐준대요. 말순은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남편 기태에게 조심스레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여전히 하얀 벽만 쳐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남편의 태도에 말순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불을 덮어주고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멀어지는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굳게 닫혀있던 기태의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늙은 눈빛이 순식간에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먹먹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상체에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상 옆 작은 서랍장의 문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니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 끝부분이 닳고 누렇게 빛이 바랜 낡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23살이었던 아내 말순의 대학 시절 피아노 독주의 팸플릿이었습니다. 15년의 병상생활 내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아내의 눈부신 청춘이었죠. 기태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끝으로 팸플릿 속 아내의 환하게 웃는 고운 얼굴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평생 아내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초라한 시장, 바닥에 주저앉힌 자신의 비겁함과 짐이 되어버린 처지가 가슴을 날카롭게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늦게나마 피아노 앞에 다시 앉은 아내를 향한 벅찬 감정과 지독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왈칵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병실 안. 낡은 팸플릿을 꼭 쥔 기태의 붉어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대강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번쩍이는 유리 건물 앞에서 말수는 잔뜩 주눅이 들었어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꽃무늬 몸빼바지 입은 사람은 오직 말순 한 명뿐이었죠. 방송국 안으로 들어서던 말수는 우연히 복도 한가운데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젊은 남자. 그는 바로 더 하모니 프로그램의 메인 심사위원이자 나중에 결선 무대에서 듀엣을 함께할 세계적인 천재 피아니스트 차진우였어요. 하지만 화려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진우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진우 피아니스트님, 최근 연주를 두고 감정이 완전히 메말랐다거나 음악에 불꽃이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 깊은 슬럼프에 빠지신 건가요? 그 무례한 질문에도 진우는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악보에 적힌 음표를 정확하게 칠 뿐입니다. 피아노 건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할 그의 눈동자에는 음악에 대한 어떠한 기쁨이나 열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요와 숨막히는 훈련 속에서 억지로 피아노를 쳐온 진우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피아노를 포기하기 직전에 텅 빈 상태였던 것입니다. 말수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한 눈으로 서 있는 진우를 보며 왠지 모를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예선 대기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습니다. 더 하모니는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 아마추어들이 모이는 서바이벌 오디션이다 보니 참가자들 대부분이 돈 많고 여유로운 상류층 사람들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들과 값비싼 맞춤 정장을 쫙 빼입은 병원, 원장님 등 참으로 고상하고 화려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집에 있는 수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이야기나 해외에서 받은 특별 개인 교습 이야기를 나누며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말순에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참가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순을 방송국 청소부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기 탁자 위에 빈 커피잔들 좀 빨리빨리 치워주세요. 냄새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순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꾸벅 고개를 숙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나도 여기 피아노 치러 온 참가자입니다. 그 순간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일제히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낡은 등산복과 흙먼지가 묻은 신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시장 바닥에서 배추 팔다 왔어. 여기가 무슨 시골 장터인 줄 아나 봐. 어휴 격 떨어지게 진짜. 방송국 놈들은 왜 저런 촌스러운 아줌마를 예선까지 올려보낸 거야. 사람들은 말순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멸시와 무시 속에서 말순은 자신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모욕감에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말순은 낡은 악보를 품에 꽉 안고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아냈습니다. 드디어 말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행자의 호명에 따라 무대 위로 걸어나간 말순은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규모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네 구청 대강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방송국 세트장이었죠. 사방에서 자신을 찌를 듯이 비추는 수십 개의 눈부신 조명과 무섭게 돌아가는 웅장한 카메라대. 그 압도적인 무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자 말순의 늙은 심장은 터질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말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혜진 원장과 함께 밤을 새워 연습했던 클래식 소품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짓눌린 탓인지 굳어버린 손가락은 자꾸만 엉키고 헛돌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치던 쉬운 구간에서도 박자가 어긋났고 건반을 잘못 누르는 치명적인 실수도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스튜디오 안에 둔탁하고 불안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평가 서류만 뒤적였고 심사석 한가운데 앉은 차진우는 무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순의 엉망진창인 연주는 큰 매력도 없고 기술도 턱없이 부족한 아마추어의 서툰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말순의 연주가 간신히 끝나자 장내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딱딱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너무 많이 부족하시네요. 박자도 계속 흔들리고 손가락의 힘도 고르지 못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피아노 실력으로 치열한 본선 무대에 오르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말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참담한 실패를 예감하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려던 그때였습니다. 카메라 뒤편 어두운 곳에 서 있던 메인 PD가 심사위원들을 향해 다급하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억척스러운 시장통 아줌마의 투박한 도전이라는 자극적인 사연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시청률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화제거리가 될 것이라는 방송국 사람들의 얄팍한 속셈이었습니다. PD의 눈치 섞인 신호를 받은 메인 심사위원이 헛기침을 하며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능 프로그램은 완벽한 기술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40년 만에 굳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 앞에 다시 앉았다는 그 용기와 삶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작은 울림을 줄 수는 있겠네요. 아주 아슬아슬한 턱걸이지만 합격입니다.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가까스로 예선을 통과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말순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훌륭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남루한 현실과 턱없이 부족한 실력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결코 자신처럼 평범하고 늙은 아줌마에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희망시장으로 돌아온 말수는 단칸방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은빛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서혜진 원장 앞에서 오늘 겪었던 서늘한 예선전의 뼈아픈 실수를 떠올리며 말수는 낡은 전대를 다시 한번 꽉 고쳐 매고 결연하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송국의 얄팍한 사연팔이나 동정표가 아니라 오직 진짜 피아노 실력으로 자신의 연주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10배 100배 더 피를 토하며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 피아노 학원 안에서는 다시 한번 말순의 지독하고 처절한 타건 소리가 묵묵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잔인한 시련은 피아노 건반 밖에서 매섭게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에 기획 프로그램 더 하모니의 본선 진출자 24명의 프로필 사진이 공개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기품 있는 턱시도를 차려입은 시니어 참가자들 사이에서 오말순의 사진은 단연 이질적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집요한 요구대로 시장에서 장사하던 모습 그대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그녀의 직업이 희망시장 채소가게 아줌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송국의 의도대로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의 방향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기사와 게시판에는 말순의 행색을 조롱하는 차가운 글들이 눈보라처럼 쏟아졌습니다. 배추나 팔 것이지 신성한 클래식 무대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비난부터 가난하고 못 배운 티를 내며 동정표를 얻으려 한다는 악의적인 억측까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말수는 그 소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시작되었고 낡은 트럭에서 무거운 무와 배추 상자를 내리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봉구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가게를 봐주겠다고 나섰지만 말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의 노동을 결코 남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트고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다 반창고를 덧대어 감은 그녀는 시장 일이 끝나는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은빛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원장 서혜진은 인터넷을 달구는 잔인한 편견과 조롱을 이미 모두 읽은 상태였습니다. 혜진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서랍 깊숙한 곳에 뒤집어 넣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말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어제보다 더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혜진은 말순에게 바깥의 소음을 전하는 대신 피아노 의자를 당겨 앉으며 평소보다 더욱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씨, 건반 위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얄팍한 시선은 오직 압도적인 소리로만 덮을 수 있어요. 손목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을 완전히 빼세요.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말순은 아무런 불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갈라진 손끝에서 찌릿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악보를 짚어나갔습니다. 혜진은 곁에 서서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오랫동안 피아노를 향한 애정을 잃어버렸던 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계와 부딪히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반 위에 쏟아내는 말순의 처절한 열정은 혜진의 메마른 가슴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가르치며 혜진은 아주 오랜만에 성장을 돕는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깨달은 혜진은 어느새 굳은 표정을 풀고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처럼 따뜻하고 헌신적인 교수의 눈빛으로 말순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피아노 선율은 낡은 상가 건물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며 늦은 밤까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외곽의 낡은 요양병원 병동은 나른한 오후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의 작은 서랍장 위에서는 70대의 노인 환자가 틀어놓은 라디오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상체의 근력마저 쇠약해진 최기태는 창밖에 앙상한 겨울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의 진행자가 대중문화 소식을 전하며 한바탕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화제인 시니어 클래식 오디션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아주 재밌는 참가자가 나왔더라고요. 꽃분홍색 등산복에 몸빼바지를 입은 채소가게 아주머니라는데 그 거친 손으로 피아노를 친다지 뭡니까? 클래식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행색 때문에 인터넷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시청률 효녀를 만난 셈이네요. 진행자의 가벼운 농담과 패널들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좁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던 기태의 두 눈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40년 전의 선명한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명문대 음대 전액 장학생이었던 아내 말순. 누구보다 하얗고 부드러웠던 그녀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새처럼 날아다니던 그 눈부신 청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독한 반대와 가부장적인 억압 속에서 아내의 꿈을 외면하고 방관했던 것은 바로 기태 자신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사업이 처참하게 망해버렸을 때도 15년 전 막노동 현장에서 떨어져 평생을 휠체어와 침대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아내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빚과 병원비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새벽찬 이슬을 맞으며 희망시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무와 배추를 날랐습니다. 아내의 손을 그렇게 투박하고 거칠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아내의 겉모습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가여운 아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피아노 앞에 겨우 다시 앉았는데
세상은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목줄기를 타고 시뻘건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지독한 자기 혐오가 혈압을 무섭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려 라디오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끔찍한 소리를 당장 꺼버리고 싶었지만 마비된 하반신은 물론이고 쇠약해진 상체마저 그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이를 악물고 이불 밑에 놓인 앙상한 두 팔에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붉어진 얼굴로 몸을 힘겹게 비틀어 올린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서랍장 위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라디오의 플라스틱 테두리가 닿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를 정교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기태는 그대로 손바닥에 무게를 실어 라디오를 바닥을 향해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플라스틱 파편이 병실 바닥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쉴 새 없이 떠들어대던 라디오 진행자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단번에 끊어지고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거 뭐하는 짓이오? 라디오 주인인 70대 노인이 기태를 향해 소리쳤지만 침대 위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기태는 가파른 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모든 청춘을 짓밟힌 아내를 향한 지독한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서늘한 원망만이 깊게 서려 있을 뿐이었죠. 기태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용하네. 망가진 라디오를 보며 궁시렁거리는 노인의 소리만 남은 병실 안에서 기태의 그 한마디는 둔탁하고 무겁게 흩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조롱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싶지만 그저 낡은 라디오 하나를 부수고 거친 숨을 토해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남편의 서글픈 항변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학원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갈라진 손을 문지르며 다시 곡을 연주하는 말순의 모습이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운 침묵을 견뎌내는 기태의 모습과 애처롭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대망의 더 하모니 본선 경연날이 밝았습니다. 거대한 방송국 건물 안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대기실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24명의 시니어 참가자들이 저마다 목을 풀거나 굳은 손가락을 움직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본선 무대에서 오말수는 더 이상 예선 때처럼 낡은 등산복과 몸빼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화제성을 핑계로 또다시 촌스러운 시장 상인의 복장을 강요했지만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 아줌마보다 피아노를 치는 한 여성으로서 피아노 앞에서는 그에 맞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주셨던 청록색의 투피스를 다려 입고 왔습니다. 최고급 드레스와 맞춤 턱시도로 치장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하면 여전히 촌스럽고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말순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기품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의 공기는 여전히 말순에게 한없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악플과 조롱 기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말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가 몰고 온 감성팔이 논란을 깎아내리며 자기들끼리 불쾌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의 아내이자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참가자 송미란의 시선은 날카로운 가시와도 같았죠. 해외 유학파 출신의 유명 교수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며 이번 오디션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매끈하게 관리된 손가락에는 우아한 매니큐어까지 완벽히 세팅된 모습이었습니다. 미란에게 말순의 존재는 그 자체로 불쾌함이었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해야 할 클래식 무대의 격이 말순의 사연팔이 때문에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구석진 의자에 앉아있던 말순은 무릎 위에 낡은 악보를 올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악보는 서혜진 교수가 직접 붉은 펜으로 박자와 강약을 짚어가며 꼼꼼하게 코멘트를 남겨준 말순에게는 부적과도 같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상처 가득한 뭉툭한 손가락으로
허공에 건반을 두드리며 곡의 흐름을 되짚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오던 미란이 일부러 방향을 틀어 말순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저기요, 오말순 씨라고 했나요?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에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란은 말순의 무릎에 놓인 너덜너덜한 복사본, 악보와 흙먼지가 채 빠지지 않은 거친 손을 번갈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인터넷 기사 아주 잘 봤어요. 시장에서 배추 팔며 남편 병원비 대느라 고생하신 사연은 참 눈물겹던데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여긴 불쌍한 사람들 동정표 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실력을 겨루는 신성한 클래식 무대예요. 얄팍한 사연으로 예선을 턱걸이했는지는 몰라도 그 투박하고 둔탁한 손으로 본선 무대까지 흠집을 내는 건 클래식에 대한 심각한 모독 아닌가요? 말순은 다시 눈을 감으며 혼자만의 리허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말순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오히려 기분이 상한 미란은 혀를 찢차며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들고 있던 무겁고 커다란 명품 가방이 악의적인 궤적을 그리며 말순의 무릎 위를 매섭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악! 짧은 탄식과 함께 말순의 무릎에 있던 악보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미란은 멈춰서서 아주 느릿하고 과장된 동작으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구두 뒷굽으로 바닥에 떨어진 악보의 정중앙, 혜진의 붉은색 메모가 가장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를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종이가 찢어지고 구겨지는 소리가 대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나, 죄송해서 어쩌죠.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줄 알고 그만 밟아버렸네요. 하긴 그쪽 수준에는 저런 너덜너덜한 종이 쪼가리가 딱 어울리긴 하네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짙은 조롱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무슨 냄새가 나지 않나요? 흙냄새 같기도 하고 비린내 같기도 하고 아무리 방송국에서 재미로 부른 사람이라지만 어디서 이런 싸구려 냄새를 풍기고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네. 대체 이런 촌스러운 옷은 어디서 사 입는 거죠? 노골적인 모욕이 쏟아지는 순간 대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미란의 독설에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몸을 숙여 구두 굽에 짓밟혀 반으로 찢어진 악보를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를 손바닥으로 정성스레 편 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맑고 단단한 눈빛 앞에서는 오히려 미란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칠 뻔했죠. 냄새가 나서 불편하셨다면 미안합니다. 새벽 내내 시장에서 무랑배추를 나르다 와서 몸에 흙냄새가 좀 배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악보는 제게 아주 소중한 것이라 함부로 밟히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를 내며 달려들 줄 알았던 말순이 너무나도 담백하게 상황을 넘기자 오히려 머쓱해진 미라는 헛기침을 하며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말순은 찢어진 악보를 가슴에 품고 다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찢어진 악보를 꽉 움켜쥔 말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을 버리고 피아노를 외면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수십 년 만에 겨우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무대를 앞두고 지난 노력이 온전히 담긴 악보가 찢어져 버렸으니 말순은 안 그래도 긴장된 마음이 돌이킬 수 없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드디어 본선 무대에 막이 오르고 말순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촌스러운 투피스 차림의 작은 여인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자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과 심사위원석에서는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논란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연주를 할지 모두가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죠. 떨리는 손을 붙잡고 무대 중앙에 놓인 거대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말순은 혹독하게 연습했던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혜진 원장의 매서운 가르침 속에서 수천 번도 넘게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이마에 식은땀이 흐를 때마다 혜진은 말순의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끝없이 반복 훈련을 시켰습니다. 악보의 음표 하나, 쉼표 하나까지 이미 말순의 머리와 손가락 마디마디에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종이는 찢어졌어도 내 머릿속과 이 손가락 끝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음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져 있어.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는 화려한 차림새와 경력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피아노가 대답해 줄 거야. 정신 차리자 오말순. 곧이어 말순의 등은 곧게 펴졌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말순은 찢어진 악보를 보면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반 위에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그녀가 첫 음표를 누르는 순간 조롱 어린 시선으로 무대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말순이 선택한 곡은 느리고 서정적이지만 건반을 누르는 깊이와 손가락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요구되는 까다로운 곡이었습니다. 혜진과 함께 밤을 새우며 덜어내고 또 덜어냈던 불필요한 힘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오직 건반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내는 묵직한 탁건만이 남았습니다. 말순의 거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피아노는 마치 40년 동안 참아왔던 그녀의 울음을 대신 토해내듯 깊고 처절한 소리를 뿜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구박 속에서 남몰래 삼켰던 눈물, 해고된 남편을 대신해 찬 바람을 맞으며 리어카를 끌던 캄캄한 새벽,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며 견뎌낸 숱한 밤의 애환이 그 선율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무대 뒤편의 모니터로 말순의 연주를 지켜보던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의 연주는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화려했지만 유명한 교수들로부터 항상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노 위에서 춤을 추었지만 그 소리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슬픔도 삶을 관통하는 간절함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모니터 너머로 들려오는 저 하찮은 여인의 피아노 소리는 달랐습니다. 투박하고 갈라진 손가락이 빚어내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애절했으며 듣는 이의 심장 깊은 곳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찢어버린 악보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다는 듯 두 눈을 감은 채 완벽하게 곡을 장악해 나가는 말순의 모습에 묘한 패배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허영심과 오만함으로 자신을 포장해왔던 미란의 텅 빈 영혼 속으로 진짜 피아노의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을 향해 치달을수록 말순의 얼굴에는 흐르는 땀방울과 함께 맑은 평온함이 번져갔습니다. 마지막 건반의 여음이 넓은 공연장 허공으로 아스라이 흩어질 때까지 객석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본선 무대의 마지막 건반 소리가 멎고 난 뒤 오말순을 향해 쏟아지던 기립박수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드레스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든 그녀의 묵직한 연주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잔인한 편견과 찢어진 악보를 딛고 일어선 말순은 결국 더 하모니의 최후의 2인이 되어 대망의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결선을 앞두고 발표된 마지막 경연의 룰은 말순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최종 무대는 녹화가 아닌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생방송이었으며 경연 방식은 세계적인 천재 피아니스트 차진우와 나란히 앉아 고난도의 지정곡을 듀엣으로 연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차진우. 그는 10살 때 국제 콩쿠르를 휩쓸며 혜성처럼 등장한 대한민국 클래식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는 지독한 슬럼프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전 세계 투어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그의 영혼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진우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오차 없이 건반을 두드렸지만 그의 연주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무대에 오르기 전 극심한 손떨림 증세까지 찾아와 수면제와 안정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방송국은 그런 진우의 화제성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려 했고, 진우 역시 소속사의 계약에 묶여 억지로 심사위원과 듀엣 파트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선 생방송을 2주일 앞두고 말순과 진우의 첫 합주 연습이 방송국 지하의 대형 연습실에서 열렸습니다. 낡은 청록색 투피스를 입고 잔뜩 긴장한 채 연습실에 들어선 말순과 달리 진우는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로 피아노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늪처럼 탁하고 공허했습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결선 지정곡은 빠르고 화려한 기교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전문 피아니스트들에게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곡이었습니다. 그냥 제 속도에 대충 묻어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청자들은 제 손가락만 볼 테니까요. 괜히 무리해서 화음 맞추려다 곡 전체를 망치지나 마시죠.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짙은 냉소와 무기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순을 향한 무시라기보다는 음악 자체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의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진우가 성의 없이 첫 소절을 빠르게 치고 나가자 굳어있던 말순의 손가락은 그의 화려한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엉켜버렸습니다. 불협화음이 연습실을 찢어질 듯 울렸고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피아노 덮개를 쾅 닫아버렸습니다. 첫 연습은 그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차가운 거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희망시장에서 무와 배추를 나른 말순은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혜진의 은빛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혜진 역시 진우의 오만한 태도와 벅찬 지정곡의 난이도에 분노했지만 이내 교수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말순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 씨, 차진우의 속도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듀엣은 서로의 소리를 잡아먹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의 빈 공간을 내 소리로 채워주는 대화예요. 말순 씨가 평생 견뎌온 그 묵직한 박자를 믿으세요. 진우가 아무리 빨리 달려나가도 말순 씨가 흔들림 없이 기둥을 잡아주면 그 화음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혜진의 격려에 말순은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에 새 반창고를 감으며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장일이 끝나는 오후부터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말순과 혜진은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말순은 옷소매로 땀자국을 훔쳐내며 같은 구간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두 번째 합주 연습날, 진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말순의 첫 타건에 흠칫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말순의 연주는 여전히 진우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조금 투박하고 버거워 보였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우가 기계적인 기교로 날카롭게 치고 나갈 때마다 말순의 묵직하고 따뜻한 화음이 그 아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곡의 빈틈을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말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데다 곳곳에 피딱지가 앉은 그 볼품없는 손가락. 완벽하게 관리된 자신의 하얗고 매끄러운 손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 손이 온몸에 체중을 실어 절박하게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진우의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에서 찌릿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음악이 그저 즐겁고 간절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첫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완벽에 대한 강박으로 굳게 닫혀있던 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피아노 소리는 조금씩 궤도를 맞추어가며 묘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생방송 결선 당일, 방송국의 가장 큰 메인 스튜디오는 수천 명의 방청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말순은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축이며 연신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방송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끝이다. 진우라는 대단한 피아니스트의 무대까지 내가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지난 40년간 겪었던 삶의 고단함과는 또 다른 무게로 말순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대 감독의 날카로운 큐사인과 함께 웅장한 막이 오르고 말순과 진우가 나란히 놓인 두 대의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방청객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스튜디오를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말순은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천 번을 연습하며 몸에 새겼던 악보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는 듯한 아득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고 장내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첫 화음을 강하게 짚어내야 하는 곡의 도입 후 말순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떨리는 양손을 들어 올려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쾅 마이너스. 하지만 조명의 열기와 짓누르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한 말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빗나갔습니다. 진우의 정확한 타건보다 반 박자 늦게, 그것도 원래 짚어야 할 건반에서 반음. 엇나간 치명적인 불협화음이 생방송 무대 전체에 날카롭게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은 당황하여 몸을 굳혔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혜진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멀리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간호사에게 빌린 태블릿 화면으로 아내를 지켜보던 기태 역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선 생방송의 첫 건반부터 터져버린 최악의 엇박자 실수. 말순의 두 눈이 하얗게 질리며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반박자 늦게, 그것도 원래 짚어야 할 건반에서 반음이나 어긋난 불협화음이 스피커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쏟아지는 수십 개의 화려한 조명 불빛이 마치 말순의 실수를 탓하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은 당황하여 몸을 굳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서혜진 교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차진우의 손가락 역시 허공에서 멈칫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생방송이라는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터져버린 최악의 실수 앞에서 말순의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허공을 헤맸고 뭉툭한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말순의 작은 체구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 캄캄한 절망의 찰나, 말순의 머릿속으로 남편이 재활치료하러 간 사이 병실 서랍에 삐죽 나와있던 낡은 팸플릿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무심한 척 병실 천장만 바라보던 기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굳게 닫힌 줄 알았던 병실 문틈 사이로 보인 남편의 품에는 40년 전 말순의 대학 시절 독주의 팸플릿이 조심스럽게 안겨 있었죠. 마비된 하반신과 쇠약해진 상체로 힘겹게 팸플릿을 쓰다듬으며 기태는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찬란했던 청춘을 자신이 꺾어버렸다는 지독한 죄책감, 그리고 늦게나마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은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그 굽은 어깨의 떨림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남편의 그 서글픈 눈물을 가슴 깊이 새기며 병실 문 앞을 조용히 지켰었죠. 여보, 나 여기서 포기 안 해요. 당신이 흘린 그 눈물, 내가 이 건반 위에서 다 닦아낼 테니까. 말순은 마음속으로 기태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촌스러운 아줌마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온 가난과 평생을 휠체어에 갇혀 지내는 남편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단 하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채소 가게를 대신 지켜주고 있는 김봉구와 희망시장 상인들의 거칠지만 따뜻한 웃음, 그리고 어깨를 잡으며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되어달라던 서혜진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두 눈을 감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생방송 스튜디오에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덜덜 떨리던 손끝의 경련이 마법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나 관객들의 의구심 어린 시선은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오직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과 그 아래 놓인 흑백의 건반만을 응시하며 다시금 무거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말순의 연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이나 악보에 적힌 정확한 템포를 쫓아가려는 억지스러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거친 삶을 묵묵히 버텨낸 한 여인의 절절한 외침이 피아노 선율을 타고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건반을 짓누를 때마다 캄캄한 새벽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나르며 삼켰던 땀방울과 병든 남편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며 홀로 견뎌낸 수많은 밤의 애환이 웅장한 소리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삶 그 자체의 무게였습니다. 예쁘고 정제된 클래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도 뜨거운 감성이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차가운 기계처럼 앉아있던 차진우의 눈동자가 강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지금껏 완벽하지 않은 연주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로 옆에서 울려 퍼지는 말순의 피아노 소리는 달랐습니다. 투박하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거장의 연주보다도 강렬하게 진우의 얼어붙은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음악의 진짜 온기가 무엇인지, 피아노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말순의 뭉툭한 손가락이 증명하고 있었죠. 진우의 핏기 없던 얼굴에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면제와 안정제로 억눌러왔던 자신의 모든 감각이 매섭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말순의 그 깊고 묵직한 호흡 속으로 주저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던져 넣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피아니스트가 뿜어내는 화려하고 섬세한 기교가 40년 묵은 말순의 장엄한 화음 위로 은빛 눈보라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 억지스러운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든든하게 중심을 잡는 말순의 탁건 위로 진우의 선율이 자유롭게 춤을 추었고, 진우가 쏟아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에 말순의 감정이 더욱 깊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세대와 배경, 모든 기술의 격차를 뛰어넘어 오직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하모니였습니다. 생방송 카메라를 쥐고 있던 스태프들조차 숨소리를 죽였고, 객석의 관객들은 홀린 듯 두 사람의 얽히는 손가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정곡의 웅장한 클라이맥스를 지나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마지막 화음을 강렬하게 내리쳤습니다. 피아노의 깊은 울림이 거대한 스튜디오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서서히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그 누구도 감히 박수를 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먹먹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 역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그 팽팽한 침묵을 깬 것은 무대 한 구석, 참가자 대기실에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던 송미란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아내로서 평생을 오만함과 허영심으로 치장했던 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비웃고 악보를 구두발로 짓밟으며 멸시했지만 방금 전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영혼의 연주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만 있을 뿐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던 자신의 알맹이 없는 연주가 너무나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의 매끄럽게 화장된 두 뺨 위로 굵은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장 먼저 떨리는 두 손을 부딪히며 혼신의 힘을 다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얼어붙어 있던 객석과 심사위원석에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내질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말순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오직 화려한 기교와 스펙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차가운 클래식 무대 한가운데서 희망시장 채소가게 여인의 투박한 손가락이 만들어낸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반란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하모니의 최종 우승을 거머쥔 오말순. 세상을 뒤흔든 기적 같은 결선 생방송이 끝난 직후 방송국 대기실의 공기는 무대 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기립박수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차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말순의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땀방울이 맺힌 진우의 얼굴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무기력하고 냉소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면제와 안정제로 억눌러왔던 그의 탁했던 눈동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도 강렬한 생기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진우는 주저없이 다가와 말순의 두 손을 자신의 하얗고 매끄러운 손으로 덥석 맞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오말순 연주자님. 저와 함께 무대에 다시 서주십시오. 다음 달부터 예정된 제 세계 투어 일정 전에 자선 앵콜 콘서트가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로 포장된 가짜 음악이 아니라 오늘 연주자님이 보여주신 그 진짜 영혼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제 부족한 음악을, 그리고 저처럼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그 손으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진우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만을 밟아온 천재 피아니스트가 시장에서 배추를 파는 60살의 무명. 아마추어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읍소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진우가 맞잡은 손을 가만히 그러나 단호하게 빼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 위를 날아다니던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가락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늘 메고 다니던 낡은 전대를 챙겨들었습니다. 진우 피아니스트님, 참으로 고맙고 분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당신과 피아노를 치던 그 몇 분 동안 내 60평생 묵었던 체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자리는 화려한 콘서트홀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새벽이면 우리 희망시장 본구 아재가 트럭에 배추 싣고 기다릴 테고 무엇보다 좁은 병실 침대에서 내가 깎아주는 사과 한쪽을 기다리는 우리 늙은 남편이 있습니다. 내 손은 이제 다시 흙 묻은 물을 다듬고 굳어버린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는 데 써야 합니다. 오늘 이 벅찬 꿈 하나면 남은 평생을 버틸 힘으로 충분합니다. 말순의 거절에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억만금의 개런티나 명예로운 무대로도 오랜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버텨온 한 여인의 단단한 삶의 궤적을 꺾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말순이 대기실을 떠나는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려한 방송국을 빠져나온 말순은 덜컹거리는 막차버스에 몸을 싣고 시내 외곽의 낡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성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익숙하고 서늘한 소독약 냄새가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늦은 밤의 옅은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기태는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생방송 내내 켜져 있었을 태블릿이 까맣게 꺼진 채 놓여 있었죠. 말순은 발소리를 죽여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고 감각을 잃고 앙상하게 굳어버린 남편의 두 다리를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부서져라 내리치던 그 폭발적인 힘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남편의 굳은 근육을 달래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말순은 남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치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참 별일이 다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는지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지 뭐예요. 심지어 그 유명한 천재 피아니스트 청년이 나보고 같이 콘서트를 하자고 매달리더라고요.
참나, 내 주제에 무슨 콘서트람. 그런 꿈 같은 소리 할 시간에 빨리 눈 붙이고 내일 새벽 시장 나가서 배추나 더 팔아야지. 며칠 동안 내 가게 봐주느라 생선 장수 김봉구가 아주 몸살이 났을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참 좋은 꿈 꿨다 생각할 겁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정말 아무런 아쉬움도 미련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짊어지고 온 고단한 일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돌아가려는 담담한 순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을 향해 죽은 듯 누워있던 기태의 굽은 어깨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마비된 하반신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필사적으로 비틀며 천장을 향해 바로 누웠습니다. 핏대가 붉게 선 기태의 두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약해진 두 팔을 바들바들 떨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안 한다는 거야?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그 대단한 무대에서 세상 사람 다 올려놓고 왜 또 바보 천치처럼 흙구덩이로 기어들어 가겠다는 거냐고. 15년 전 막노동 현장에서 추락해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된 이후로 기태가 이토록 감정을 폭발시키며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말수는 화들짝 놀라며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진정해요. 혈압 오르면 큰일 나. 하지만 기태는 말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감각이 없는 자신의 깡마른 허벅지를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병실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 같은 몸뚱이. 내가 당신 발목을 평생 잡고 늘어졌어. 40년 전에도 지금도 나라는 놈이 당신의 그 예쁜 날개를 다 꺾어버렸다고. 오열하는 기태의 입에서 쏟아진 오래전 그날의 진실은 말순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어머니는 며느리인 당신이 고상하게 피아노 건반이나 두드리는 꼴을 절대 볼 사람이 아니었어. 만약 당신이 끝까지 피아노를 고집했더라면 어머님은 매일같이 당신 머리채를 휘어잡고 시장 바닥으로 끌고 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시켰을 거야. 그 지독한 시집살이에 당신 손가락이 다 부러질 것만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악역을 자처한 거였어. 차라리 내가 당신을 다그치고 피아노 뚜껑에 못을 박아버리면 어머님이 당신을 향한 그 지독한 화살을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기태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과 지독한 가부장제 속에서 어머니의 광기 어린 학대로부터 아내를 지키기 위해 기태가 선택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아내의 가장 소중한 꿈을 자신의 손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피아노를 혐오하는 척 폭군처럼 굴어야만 시어머니가 아내를 향한 괴롭힘을 멈출 것이라는 어리석고 엇나간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당신 꿈을 빼앗았으면 호강이라도 시켜줬어야 했는데 잘 다니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해고당해서 당신을 그 추운 새벽 리어카로 내몰았고 기껏 막노동판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나대다가 이렇게 병신이 돼버렸잖아. 15년을 이 병실 침대에 누워 당신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숨만 쉬며 살았어. 차라리 내가 그날 공사장에서 죽어버렸어야 당신이 피아노를 치며 살았을 텐데. 기태는 오열하며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평생을 침묵에 가면 뒤에 숨어 짐이 되어버린 자신의 몸뚱이를 저주하며 살아왔던 한 남자의 피 끓는 참회였습니다.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수천 번, 수만 번 혀를 깨물고 싶었던 그 지옥 같은 자책감이 마침내 수십 년 만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말수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했던 남편을 속으로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행동 이면에 자신을 지키려다 길을 잃어버린 남편의 처절한 슬픔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말순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자악하는 기태의 두 팔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 당신이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가난했던 게 그 시절이 무서웠던 게 죄지.
당신이 무슨 잘못이야. 말수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기태의 앙상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말순의 손이 기태의 젖은 뺨을 감싸 안았고 기태 역시 마비된 몸을 이끌고 남은 상체에 모든 힘을 다해 아내의 작은 등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세월 동안 서로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억울함과 미안함, 그리고 지독한 한이 좁은 병실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보다 더 크고 절절한 소리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빙빙 돌아 비로소 서로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된 부부의 가장 처절하고도 눈부신 영혼의 하모니였습니다. 평생을 켜켜이 쌓아두었던 회한의 눈물을 부둥켜 안고 모두 쏟아낸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 창문으로 스며드는 겨울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도 따스하고 맑았습니다. 밤새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의 병상을 지키던 말순이 익숙한 솜씨로 사과를 깎아 내밀었지만 기태는 평소처럼 순순히 받아먹는 대신 단호한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당장 그 천재 피아니스트 청년한테 전화해. 자선 콘서트 무대에 같이 서겠다고. 기태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란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기태는 앙상한 팔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어 침대 등받이에 스스로 몸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나 핑계대고 그 훌륭한 자리에서 도망치면 나 이 자리에서 혀라도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나도 오늘부터 당장 상체 근력 재활치료 다시 시작할 테니까. 당신이 밖에서 자유롭게 피아노 치는 동안 나도 이 침대에서 벗어나서 휠체어라도 내 두 팔로 씩씩하게 밀면서 살아볼 테니까. 그러니까 좁아터진 병실에서 내 굳은 다리 주무를 생각일랑 버리고 당장 가서 당신 날개를 펴. 평생을 자책감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천장만 바라보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결연한 생의 의지였습니다. 그 뜨거운 응원과 다짐에 말수는 결국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거세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울의 웅장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차진우의 자선. 앵콜 콘서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하고 기계적인 연주에 갇혀있던 천재 피아니스트와 고단한 삶을 견뎌낸 채소가게 시장 아줌마의 듀엣은 기적같은 조화를 이루며 객석을 완벽한 눈물바다로 만들었죠. 특히 말순이 대학 시절 독주회 때 쳤던 곡을 두 사람이 앵콜곡으로 함께 연주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고급 정장이 아닌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거친 손가락으로 영혼을 토해내듯 건반을 두드리는 말순의 모습에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이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차진우의 해외 소속사는 말순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진우의 세계 투어 일정 전체에 스페셜 듀엣 파트너로 합류해 달라는 것이었죠.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말에 말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등을 거세게 떠민 것은 다름 아닌 희망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앞두고 가게를 임시로 정리하기 위해 새벽 시장에 들른 말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생선가게 김봉구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이미 말순의 낡은 트럭을 말끔히 새 차의 천막으로 단단히 덮어놓고 셔터가 내려진 말순의 채소가게 앞에는 우리 시장의 자랑, 오말순 세계 투어 출장 중 이라는 커다란 현수막까지 걸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봉구는 특유의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두툼하게 담긴 낡은 돈봉투 하나를 말순의 전대 안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아따, 맨날 흙 묻은 무나 나르던 손으로 서양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끝까지 뽕을 뽑고 와야지. 가게 월세는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알아서 낼 테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촌티 내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확 다 뒤집어 놓고 오쇼.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비행기 안에서 귀가 먹먹할 때 씹으라며 건조 과일을 봉지 터지게 담아주었고
떡집 할머니는 타지에서 밥맛 없을 때 먹으라며 꽁꽁 얼린 쑥떡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서로의 등을 내어주며 버텨온 시장 사람들의 투박하지만 뜨거운 연대에 말수는 허리 굽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굵은 감사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순의 처절한 투혼과 눈부신 성장은 그녀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은빛 피아노 학원 원장 서혜진의 삶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에 빠져 하나뿐인 가족을 외로이 떠나보냈다는 죄책감과 회의감으로 스스로를 동네 상가의 작은 학원 안에 가두었던 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인생 속에서도 피아노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는 말순을 곁에서 지켜보며 혜진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면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말순이 세계 투어를 위해 출국하기 바로 전날 혜진은 학원의 문을 닫고 다시 명문대 음대 교수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말순 씨가 갈라진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제가 잃어버렸던 음악의 참된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기술을 가르친 건 저였지만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쳐준 스승은 바로 말순 씨입니다.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화려한 성과보다 음악을 택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스승이 되어보려고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 말순 씨. 두 사람은 서로의 두 손을 굳게 맞잡고 벅찬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차갑고 완벽했던 교수와 채소가게 아줌마의 만남은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으로 맺음을 맺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시작된 세계 투어. 뉴욕의 카네기홀,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 파리의 피라모니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도 말수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건반에만 앉으면 그녀는 그 어떤 세계적인 거장보다도 크고 웅장한 감동을 빚어냈습니다. 언어의 장벽 따위는 60평생의 애환이 녹아든 그녀의 묵직한 탁권 앞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6개월의 기나긴 대장정 끝에 맞이한 세계 투어의 마지막 무대. 오스트리아 빈의 웅장한 황금빛 공연장이 수천 명의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말수는 더 이상 낡은 등산복이나 촌스러운 투피스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투어를 함께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차진우와 스태프들이 특별히 맞춤 제작해 선물한 깊고 우아한 흑진주색의 아름다운 연주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 아래 선 말순의 모습은 억척스러운 채소 장수가 아니라 모진 세파를 이겨내고 스스로 고귀해진 한 마리의 우아한 백조 그 자체였습니다. 차진우와의 흠잡을 데 없는 마지막 듀엣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브라보 환호성이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관객들은 두 사람을 향해 아낌없는 장미꽃을 던졌고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순에게 무대 중앙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말순은 가슴 벅찬 표정으로 웅장한 객석을 한번 둘러본 뒤 통역사가 건네주는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은 아주 투박하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한국어가 황금빛 홀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아주 평범한 시장에서 배추를 팔던 늙은 여자입니다. 비록 제 손은 이렇게 거칠고 못생겼지만 이 손으로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지난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제 부족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들의 뭉클한 미소와 박수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말순의 시선은 허공을 지나 무대 뒤편에 설치된 생중계 카메라 렌즈를 향해 곱게 꽂혔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 있는 요양병원 재활치료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기태의 붉어진 얼굴 위로 벅찬 환희가 번져 있었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고무밴드를 당기고 악착같이 버텨낸 땀방울을 증명하듯 그는 요양보호사의 부축 없이도 휠체어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핏줄이 붉어진 단단해진 두 팔로 태블릿을 거머쥔 기태의 입가에는 40년의 한을 풀고 마침내 세상의 빛을 향해 비상한 아내를 향한 한없이 포근하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지구 반대편의 카메라 너머로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기태와 온전히 눈이 마주쳤음을 느끼며 말수는 활짝 핀 꽃처럼 화사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평생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남편을 향해 가장 다정하고 씩씩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그동안 나 믿고 묵묵히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 이제 원 없이 쳤어. 이제 당신에게 갈게. 같이 저녁 먹자. 말순의 씩씩한 외침과 함께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황금빛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렸던 상처와 회한을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자신의 삶과 사랑을 되찾은 오말순의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작별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40년 만에 되찾은 피아노 소리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